안녕하세요. 약의 진심인 편 유약사입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위장장애나 두통, 구역과 같은 불편함을 주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친한 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추천해줬던 고함량 종합 비타민 B 영양제가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종합 비타민 B 영양제는 성분도 좋고 피로감에도 효과가 탁월해 많은 분들이 알고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영양제인데요. 그 친구는 심한 구역 구토감에 하루 먹고는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별 생각 없이 먹으면 해가 될 수 있는 영양제 성분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듯이 영양제들도 먹었을 때 복통이나 설사, 구역, 구토, 소화불량 같은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독하다고 세다고 생각했던 약들보다 가능성이 낮은 거일 뿐, 가능성이 아예 제로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 차이로 같은 걸 먹어도 누구는 엄청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나는 효과가 없고, 다른 누구는 괜찮은데 나는 두드러기나 눈이 붓는다거나 하는 과민 반응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들은 알고 나면 생각보다 흔한 편이고 모든 영양제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실 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복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바로 주변 약사님과 상담하고 우리 몸을 본인이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비타민 A입니다. 눈에 좋은 비타민으로 유명해서 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챙겨 드시는 영양제예요. 그렇지만 비타민 A는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과용량 복용하시는 경우 비타민 B나 C보다 체외 배출이 어려워서 간에 축적되면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비타민 A를 어떻게 복용하냐고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약 3000에서 4000 IU 정도의 적정량 정도만 드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좋은 영양제입니다. 사실 고의적으로 과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종합 영양제를 이미 챙겨 드시고 계시는 경우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비타민 A를 따로 챙겨 드신다거나 하시면 의도치 않게 과용량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량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비타민 B입니다. 주로 만성 피로이신 분들이 챙겨 드실 텐데 이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활력, 대사작용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보통 영양제 상담하러 오시면 어떤 것 때문에 영양제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피곤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이 현대사회에서 흔하게 드실 수 있는 게 이 비타민 B입니다. 요즘은 비타민 B에 다른 비타민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많이 들어가서 하루에 이 큰 알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 제품이 많아요. 이것저것 챙길 필요 없이 간편해서 많이들 구입하시더라고요. 우선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과용량을 먹더라도 소변으로 쉽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비타민 B가 포함된 고함량 종합 영양제의 경우에는 알약이 커서 그런지 비타민 B 특유의 냄새 때문인지 속이 안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계속 복용이 힘드시다면 공복에 먹기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그래도 위장장애가 있으시면 이것저것 들어있는 복합제 말고 비타민 B만 들어있는 걸 드시거나 함량이 좀 더 낮은 걸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B와 마찬가지로 수용성 비타민이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적정 일일 섭취량은 30에서 1000mg인데 이것도 많이 드시면 결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서 복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키 크는 영양제, 어른들에게는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영양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찾는 영양제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칼슘의 중요한 역할은 근육 수축에 관여한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과잉 복용하면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석회화가 나타나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슘만 따로 먹기보다는 칼슘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D, 마그네슘까지 세트로 먹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시중에도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꽤 많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에 좋은 유익균인데 이것도 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내에 있는 균들이 교란이 돼서 오히려 설사나 변비,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심할 경우 폐혈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살아있는 생균이 아닌 사균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1, 2주는 유산균이 생착하는 과정에서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상까지는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약사님과 상담하셔서 유산균을 바꾸든 중단하시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크릴 오일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오일이기 때문에 갑각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시고요. 갑각류 알러지 없는 분들도 꽤 많이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일반 오메가3로 바꾸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로 복용하는 영양소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위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성분의 영양제를 먹어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해도 같은 성분 다른 회사 제품을 먹으면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 성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양제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그 화합물 때문에 오는 부작용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뭐든 적당히 내 몸에 맞는 것을 찾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약의 진심인 편 요약사였습니다.